라는 생각으로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우측으로는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첫 번째 국장님이 나왔고요. 첫 번째 파트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또 밑으로는 또 함께 또 이제 쓰는 소비자님이 또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 명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판매사를 보내면 됐었는데 좌측으로는 스폰서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마지막 한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제 맨 밑에 엄마를 달아서 엄마를 판매사를 보냈습니다. 엄마 코드만 빌려줘 해서 엄마를 판매사를 보냈는데 그때 제가 하루에 60만 포인트를 팔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60만 포인트를 팔면서 정말 열심히 이제 15일 동안 도전을 했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애터미 사업이 파는 사업인 줄 알고 열심히만 팔면은 꾸준한 소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때 당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팀워크 사업이었고 사업자를 키워야지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었고 시스템에 참여해야 돼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때 알게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사업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7년도 12월에 센터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때도 저는 이제 오토 판매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센터를 오픈할 자격은 없었어요. 근데 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조민옥 총장님께서는 알겠지만은 김시한 본부장님이 저희 스폰서였습니다. 그래서 김시한 본부장님이 이제 대신 센터를 내주고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저에게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이 센터를 온전히 나의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6월에 오토 판매사가 됐고 센터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면은 조금 더 뚜렷한 목표로 인해서 내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이때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제가 연비어스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께서 영리더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영리더 클럽이 있는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터미 사업을 공유하는 곳이야 라고 해서 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분들이 많으니까 너는 나이가 젊으니까 꼭 들어와야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토 판매사 다음 목표가 영리더스 클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영리더스 클럽에 입성했을 당시에도 저는 팀장으로 영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연봉 3천만 원이 되어야지만 이제 영리더스 클럽에 입성이 가는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2,400만 원으로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냐면은 그냥 팀장 다이아몬드를 조금 더 이제 유지를 했었으면은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직급수당과 후원수당 합이 이제 3천만 원이었는데 이때 저는 진짜 무식하게도 매일매일 매칭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매칭을 하니까 1년 기준으로 하니까 3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칭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몰랐던 그 시기가 정말 제가 제일 열심히 뛰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몰랐기 때문에 차근차근 밟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 5월에는 샤론 러즈 마스터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6월, 9월, 12월 이제 유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국장 유지를 세 번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스타마스터 도전을 했어요. 1년 만에 제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 유지를 계속하면서 제가 1년 만에 이제 리더스 클럽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가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고, 애터미 사업에서 어떤 포커스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가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의 앞으로의 5년을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네, 저는 스타마스터를 한 번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12월에 또 스타마스터 유지를 하고 오토 샤노즈 마스터 유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토 샤노즈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는 신규 오토 판매사 5명 입성, 그리고 지금 이제 성과가 이뤘는데 파트너 사장님 2명을 영리더스에 입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로열마스터 도전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이제 로열 리더스 클럽 입성을 이제 제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크라운 클럽 입성, 2027년 12월에는 임페리얼 마스터 도전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7년까지의 도전을 계속 잡아놓은 이유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그냥 직급을 갈 때, 승진 명목으로, 승진한다는 개념으로 애터미 사업에 임했을 때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는구나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제가 오토 판매사를 가고, 센터를 오픈을 하고, 영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고, 국장 도전을 하고, 리더스 클럽 입성을 할 때까지 저에게는 정말 단기간, 장기간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2017년도에 임페리얼 마스터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저의 목표가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뛰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인들도 물론 저보다 더 멋진 목표를 가지고 뛰겠지만은 이 목표가 나에게 어떤 열정을 주는지는 사업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애터미 사업이 속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이 뚜렷한 목표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앞으로의 애터미 사업 5년을 함께 얘기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포커스로 애터미 사업을 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 판매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부터 오토 판매사가 되고 파트너들을 오토 판매사 만드는 일에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토 판매사라는 게 스폰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간혹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파트너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 줄은 스폰서님이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본인의 소실적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내 좌측과 우측을 잡고 오토 판매사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연들께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목표를 잡고 뛸 때 반드시 좌측과 우측을 모두 이제 본인 산하에 두고 본인이 이제 그 단정하게 저희가 그런 역할을 가지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에서 회장님께서 지금도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주찾기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주찾기 게임이 정말 리더 찾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리더는 자장격지 리더가 돼야지만이 애터미 사업에서 속도와 그다음에 방향이 더 뚜렷하게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성공의 8단계 기준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해서도 저의 자장격지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에 적극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진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스폰서 파트너에게 반드시 발표를 했습니다. 매달 발표하는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코어를 데일리 미션으로 활용하고 습관화시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소그룹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사업자, 소비자 그룹을 반드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회사 세미나 이제 활용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오기 전 오프라인 때는 1박 2일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가 거리가 되게 많이 멀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산에서 개최하는 원데이 세미나, 그 부업가 세미나랑 이제 석세스 세미나만 참여하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세미나가 너무 많이 열리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원데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직접 이제 신규 사업자님들을 많이 참여시키고요. 그다음에 석세스 세미나에서는 저희 이제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부업가 세미나에서는 부업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 세미나를 정말 많이 초대하는 그런 또 사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회사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영리더스에 입성을 했고,
그때 이제 연이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벤치마킹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벤치마킹을 엄청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 사업자님들을 줌에서 만나는 걸 빠르게 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모든 이제 사업자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BR 코스에 이제 3기부터 상을 계속 받았으면서 개근상까지도 마지막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을 이렇게 운영을 좀 되게 많이 잘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뷰티 케어나 그다음에 ABR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 챌린지가 지금 이제 2023년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또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사업자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이분이 우리 사업자님의 따님이신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걸 정말 찐으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께 제가 매주 이제 100회 움직이는 영상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석 달을 참여하면서 우리 본인의 이제 행동 미션을 우리 사업자님들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서 이분이 이번 주에 저랑 미팅을 하고 사업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고 그다음에 열정적이어서 함께하면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영 리더를 한 명 더 사업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저희는 이제 회사 시스템 성공 사례 이제 한데요. 제가 고 세일즈 마스캠프 저희가 기획 믿음 경영센터에서 이제 3위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시스템을 처음부터 1기 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고요. 고 세일즈 마스캠프 관련된 사항은 그때 이제 센터장 워크숍 때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김지수 본부장이 나인가 되게 이제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좋은 점을 배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는데 정말 같이 그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고스 엘즈마스 캠프를 이제 1기 때부터 참여를 하면서 졸업생을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어떤 게 좋았었냐면 고고스 엘즈마스 캠프는 사업자님들이 사업의 습관을 만드는 좋은 기회더라고요. 아예 그냥 신규 사업자님들이 이걸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웠고요. 사업자님들 지금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내 그룹을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규가 나오면 난 팀장 정도나 오토 판매사 정도가 됐는데 내가 이분을 딱 케어하면서 이제 다시 사업자로 이끌어내서 복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고셀즈 마스캠프를 계속 참여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2개월 동안 매일매일 작성하는 데일리 미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명단 작성, 그다음에 인생 시나리오 이런 부분을 다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소그룹으로 본인들 사업자님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몇 명의 사업자님들과 함께 이걸 진행을 하면서 본인 라인에서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스폰서의 도움을 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이거는 사업자를 위한 시스템이구나. 우리가 똑같은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터미 사업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걸 받아들이고 빠릇빠릇하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셀즈 마스캠프 이 시스템은 그 같은 출발점에서도 같은 속도로 뛰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저희 사업자님들 한 70여 명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이제 점점 신규 사업자님들이 세미나 오면서 이 고셀즈 마스캠프를 통해 또 사업자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안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생 시나리오 발표와 작성은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생 시나리오 인증도 계속 올리고요. 저희는 기획미팅 경영센터 이제 유튜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 사업자님들이 인생 시나리오 발표한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드려요. 이게 왜 올려드리냐면 나중에 내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초창기 때 내가 인생 시나리오 발표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나중에 이걸 보게 되면은 좀 새로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본인 눈으로 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인생 시나리오 발표한 걸 녹화를 해서 계속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발표한 사람들께는요, 적당하게 제가 이벤트로 선물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 선물 받기 위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이제 선물은 이제 우리 사업자님들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카톡방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솔직히 카톡방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고, 이제 직접 뛰는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바뀌면서도 이제 SNS를 통해서 또 카톡, 이거 관리를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해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장거리에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였냐면, 스폰서님이 사시는 김해로 이사 가고 싶어요. 스폰서님이 사시는 경남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SNS나 그다음에 줌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사장님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판매사님들이나 모든 팀장님들 산하로 모든 카톡방이 다 있어요. 어,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사업자 카톡방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소비자 카톡방이에요. 이 두 개는 반드시 만들어서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게 해요. 카톡방에서 뭘 하냐면은 일단 소비자 방에는 아침 인사 좋은 거를 올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 정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카톡방에서는 뭐 하냐면 동영상 들은 걸 같이 공유하게 되고요. 제품을 이제 사용한 걸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줌 미팅이라든지 소그룹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A코어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카톡방이 있는데 왜 소그룹방에 따로 운영해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카톡방을 이용을 해보니까 저도 김해 믿음 경영센터 카톡방을 처음에 이용할 때 이 방이 원래 뭐였냐면 소비자님들이 매일매일 이제 스킨케어, 이제 우리가 마사지 사진을 올리는 방이었어요. 소비자님들이. 그런데 그 방에 있던 모든 분들이 대부분 사업자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업자로 나오셔서 그분들이 지금 함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방이 본인이 나중에 3년 뒤에, 4년 뒤에 센터를 낼 때 그 센터방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방의 주인은 나구나라고 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리더들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방을 더 재미있고 신나게 나의 색이 묻어나게 더 관리를 잘할까라는 고민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자 방에 다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제 몇몇 방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냐면 솔직히 이거를 운영 잘 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운영을 조금 부족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재미있게 프로모션도 끌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상담을 할 때도 이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자님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은 또 다른 사업 도구이고 그 다음에 사업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소그룹 카톡방 활성화를 통해서 저는 리더십을 기른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기초사업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주 제품 이야기, 뭐 인생 시나리오 발표 이런 게 소그룹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국장님이 되셨는데 손재 국장님의 산하에 이렇게 계속 소비자님들 만났던 거, 사업자님들 만났던 거 이렇게 제품을 쓰고 후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강원도에도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 이제 사장님들과 이제 줌 미팅을 할 때 미리 이렇게 공지를 띄우고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이렇게 계속 주시적으로 해요. 주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뭐 기초적인 사업 설명을 쭉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나의 스토리가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로 나오는 사업자님들한테는 처음으로 스토리텔링을 먼저 하라고 해요. 나의 소개부터, 그 다음에 내가 왜 애터미를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애터미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표까지도 계속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애터미 사업을 해보니까 나의 얘기가 나가야지만이 그분들이 감동을 먹고요. 그다음에 그 감동을 통해서 함께 세미나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애터미의 뭐 보상 플랜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그다음에 애터미의 뭐 우리가 아는 제품도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회사도 너무 좋고, 회장님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다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와 스토리텔링은 매주 매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때까지 제가 이제 저단격지 리드는 방법 네 가지를 얘기했다면 또 네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다섯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파트너와 목표를 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들은 처음에 제가 애터미 사업 처음 나왔을 때 저에게는 스폰서님이 근처에 없었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제 스폰서님이 이제 어, 저랑 지금 함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조미영 총장님이시고요. 그 위에 중간중간에 스폰서님들은 다 강원도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이 없어가지고 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강의를 진짜 수시로 많이 들어가면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강의 중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성공의 8단계대로 애터미 사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뭐야 하면서 그냥 막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다시 초점을 잡고 성공의 8단계대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도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목표를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에 어느 기간에 얼마를 버는지도 하나도 몰랐고요. 어느 정도의 그룹이 생겨야지만이 얼마가 되는지도 하나도 몰랐고요. 저는 처음에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될 줄 알고 인생 시나리오에 너무너무 막 이렇게 정말 열정을 불어 넣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딱 됐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 파트너가 나오면 내가 먼저 선배 사업자니까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걸 함께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규 사업자 미팅을 하면 목표 설정을 제가 함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애터미에서 얼마를 벌 건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벌 건지, 그 다음에 이걸 벌기 위해서 하루의 활동을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정도에 벌면은 지금 부업을 하고 있는데 전업으로 나올 건지까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지시는 분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빨라지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이걸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목표가 있는 것과 목표를 가지고 뛰는 것과 목표가 없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결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께 항상 목표를 함께 하자고 합니다. 뭐 여섯 번째로는요.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함께 하는 걸 저는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거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영업도 모르고 네트워크 사업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뭘 해줘야 되지, 해줘야 되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세미나장 가도 스폰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도 저와 함께 후원해줄 스폰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만 원 받을 때부터 제가 후원을 했었어요. 제가 제 파트너를 후원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스폰서가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스폰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스폰서가 딱 와가지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저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스폰서가 와가지고 저 문을 열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상상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함께 한다면 그건 스폰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혹시 파트너가 세미나에 오는데 스폰서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 스폰서한테 정말 정말 이 부분에서 강조해요.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있어주세요라고. 사람을 달아주거나 포인트를 내려주는 건 당장 이제 생길 때마다 해줄 수 있지만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내가 없다는 거는 파트너에게 계속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더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런 거는 포인트가
돈이 있으신 분들은 포인트를 계속 도와주면 되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계속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함께 있는 건 나의 노력이라 생각하고, 나의 이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있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저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연결 통로를 하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후원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폰서가 다 멀리 있어서 정말 후원을 많이 못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스폰서님들의 후원을 계속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제가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정말 정말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김해에서 강원도까지는 총 왕복으로 10시간이 걸려요. 왕복 10시간이 걸리고 한 번 오는데도 5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김해로 왔을 때는 거의 1박 2일, 2박 3일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올라가시는데 되게 막 체력을 엄청 많이 이렇게 막 충전을 하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막 계속해서 후원을 하시니까. 그리고 하고 올라가는 그날에도 제가 항상 전화해서, 총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해서 항상 다음 달 먼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파트너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스폰서의 그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오는 그 후원이 너무 꿀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스폰서께. 그래서 저는 스폰서의 이제 후원을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막 받기는 했어요. 왜 우리가 스폰서가 멀리 있어서 잘 안 챙겨준다고 하면 보통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안 챙겨줘? 하면서 막 삐지거나 아니면은 또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 방에는 없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스폰서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제 파트너고 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랑 맞지 않은 결이 맞지 않는 스폰서가 물론 있어요. 물론 있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았을 때 아, 이분이 왜 이런 말까지 하시지 하면서 좀 힘든 스폰서도 계셨어요. 네,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을 후원을 안 받아야지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우산 씌우기를 해버리면은 우리 파트너는 그분과 또 결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예, 한 예로 제가 이제 저희 커피숍 사장님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2년 전에 코로나 때 이제 그분이 사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가서 애타미 사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알아볼게요 하고 확 나오진 않고 그냥 시스템에 조금씩만 참여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경주에 또 한 분이 제가 나오고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걸 하다가 가게를 하다가 애터미 사업으로 나오면서 가게를 접고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본인의 얘기가 이 사장님하고 너무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하지 말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가게보다는 애터미 사업이 더 비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분이 바로 사업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접하면서 아, 내가 못 깨워내는 건 나랑 맞지 않은 스폰서라도 와서 해준다면은 정말 이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나랑 사이는 안 좋지만은 내 파트너는 계속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나는 뭐라고 연결 통로가 되기만 하면 돼요. 네, 물론 나도 그 자리에 가진 않고요. 그냥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이분 후원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후원 조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스폰서님 후원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바꿔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요, 예, 책을 읽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감사일기도 쓰고, 필사도 정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독서, 이제 6시 기상 독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사도 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그 이성현 박사님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강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만 원 받을 때부터 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만들었고, 세미나에 참여했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나러 다녔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루가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사치. 시간이 남는 사람이 읽지. 나에게는 애터미 사업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지만이 내 파트너를 더 많이 세미나에 참석시킬 수 있으니까 책은 나중에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 영리저서 활동을 하면서 독서 클럽이라는 걸 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독서 클럽은 하고 있었어요. 책을 한 달에 한 번 사놓고, 우리 이거 읽자 해놓고, 우리 사업자님들이 안 읽는 거예요. 나도 역시 책을 사놓고 이제 한 달에 한 장 정도, 두 장 정도 읽는 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책이 15권이 쌓였는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줌에서 만났어요. 혹시 15권의 책을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권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2명 손을 드시는 거예요. 한 권. 자, 그러면은 3권 읽으신 분은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이제 책장에 이제 이렇게 장식품을 사지는 말자. 그럼 이 책이라도 읽자 해가지고 저희가 6시부터 이제 줌을 켜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같이 읽겠다 해서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읽으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셨는데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6시 기상 독서를 하고 있고 지금 조명 총장님 사안하로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붐이 돼가지고 6시 기상 독서가 이제 전 라인으로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 사안하로 이제 뭐 자료나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방에 매일 아침 7시 되면은 독서창이 이렇게 올라와요. 각 그룹마다 독서했던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이제 너의 그룹에서 이런 붐을 불어줘서 이제 사람들이 독서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서를 하면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 여기 사진에서 봐도 여기 사장님들이 되게 나이가 있으세요. 지금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고, 이분들은 되게 60대, 70대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많고, 그 다음에 살아온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많이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정말 놀랬던 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더 순수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본인이 더 이제 막 이쁨을 받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더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처럼.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독서를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크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저녁에 전화 오는 시간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일매일 전화 받기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불평, 불만, 비난을 통해서 전화를 계속 상담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전화를 제가 일절 안 받아요. 이분들의 전화를. 너무너무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걸 제가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필사도 계속 하고 있고 감사일기도 쓰고 있는데 이제 감사일기 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친언니가 저한테 애터미를 전해주면서 저희 친언니가 저희 스폰서로 있어요. 근데 우리 친언니가 이제 제 그룹이 커지면서 본인이 이제 견디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언니는 국장님이고 저는 본부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산하로 그룹이 너무 커지니까 언니가 1년 정도 아기 놓는다고 좀 늦게 나왔는데 이제 그룹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언니가 필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필사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 A코에 올리기 시작하는데 왜 애터미 사업이 정말 나가서 상처받는 일이 더 많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폰서님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파트너한테 더 많이 상처받잖아요. 마음을 줬는데 맞죠? 그런데 그런 걸 상처받는다라고 딱 생각해버리면 너무 힘든데 필사를 통해서 그게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다 감사함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통해서 저희는 감사일기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리더와 보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이 그림에 보듯이 이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당신은 이제 보스입니까? 리더입니까? 보스는 직원들을 혹사시키고요. 리더는 그들을 지도하며 이끌어간대요. 그리고 보스는 건의에 의존하고요. 리더는 선의와 호의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리더의 모습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회장님도 서번트 리더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솔선수범하면서 백만갑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애터미 사업에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오래 진행해 보신 분들이 보면 직급이 있고 로열 클럽, 리더스 클럽, 로열 클럽, 그다음에 크라운 클럽이신 분들이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보스의 자리 위치에서 건의를 막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그 건의에 있는 그분들이 조금만 더 나아져서 정말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면 그룹이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진짜 MZ 세대들이 함께하는 애터미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고 먼저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한 스폰서만이 이 파트너에게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신하지 않은 스폰서는 절대로 그 파트너에게 흔히 말하는 지적질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이제 실행하면서 떤 팁이 있는지를 8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지루하나요? 네, 지루 안 해요? 네, 그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저 혼자 막 떠드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강의를 하니까 현장 강의 때도 막 좀 이렇게 막 유머도 하고 막 방방 뛰기도 하는데 혼자서 방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너무 조용해가지고 혼자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나만의 애터미 사업을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회사 세미나는 너무너무 잘 갔어요. 회사 세미나 딱 참석하니까 비전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열정이 뿜뿜한데 막상 현장에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2017년도 12월에 애터미 센터를 내고 제가 배울 곳이 너무 없어서 경남 김해에서 강원도 강릉 믿음 경영센터가 저희 위에 스폰서 센터였거든요. 강릉 믿음 경영센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을 갔습니다. 3개월을 이제 하루 만에 10시간 운전해서 갔다 왔다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자를 키울 건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저희 스폰 센터에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참석을 하면서 제가 그걸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와서 한 달에 20만 원 받을 때, 제가 그거를 우리 이제 몇 안 되는 우리 사업자님들과 그걸 진행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스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수를 썼냐면, 주변에 센터들이 있었어요. 센터들이 있는데, 센터장님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혹시 이런 시스템을 함께 할 건데, 우리 센터에서 같이 해 보겠어요? 라고 해서 주변 센터장님들까지 모아서 제가 이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까지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뭐 ABR 코스나 R 코스, 그 다음에 지금 고세마도 지금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때 시스템이 이때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본사에서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고세마를 하는 거, ABR 듣는 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나만의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 난 그렇게 만든 능력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카톡방에 내 소비자나 내 사업자가 있는 카톡방에 내가 좋은 거를 매일매일 올려주는 것도 시스템이고요. 내가 제품 정보를 매일매일 올려주는 것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님들과 매일매일 이거 스킨케어 하는 사진을 올려주는 것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다는 걸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뭐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없애지는 게 아니고 쭉 계속 한다 보면 이게 내 시스템이 되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라도 하면은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내 파트너가 나왔을 때 이 시스템을 복제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나부터 솔선수범하자라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질문 하나 할게요.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1번부터 10번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어떤 숫자를 좋아할까요?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7번요. 네, 럭키세븐 1번. 네, 감사합니다. 저는 5번이나 6번을 좋아해요. 왜 5번이나 6번을 좋아하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완전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도시로 전학을 왔는데,
시골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교생이 50명이었어요. 전교생이 50명. 그래서 전교생이 모이면 운동장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 학교로 이사를 왔는데 한 반에 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멘붕이 왔어요. 지진이 왔어요. 근데 그게 또 같은 학년에 10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너 소개를 해라고 했을 때 제가 뭘 했냐면, 제 이름은 김혜진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김부준이고요. 우리 엄마는 추순자고요 하면서 엄마 가족 소개를 다 한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은따를 당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은따를 당했는데, 그때 충격으로 저는 1번이 싫고 10번이 싫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자, 오늘 책 읽기 하겠습니다 하면 1번부터 하면서 1번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번이면은 그 당황스러워서 못 읽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는 1번부터 했으니까 오늘은 10번부터 읽자 하면 또 10번이 1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간, 대비하는 시간이 있는 중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번과 6번 중간을 좋아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뭐예요? 나부터 1번이라잖아요. 나부터 1번. 그래서 아, 이 사업이 나랑 안 맞나라는 생각을 도중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힘든 과정이 어떤 거였냐면 나부터 뭘 더 해야 된다는 게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해야 된다는 거. 잘 해야 된다는 강박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잘 해야 된다는 강박이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안 그래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남한테 보여주는 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솔선수범을 잘 하게 된 이유는, 잘 하게 된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은 못해도 돼. 내일 더 잘하면 돼. 지금 이거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못해도 돼. 내일 더 잘하면 돼. 그래서 어제와 나와 경쟁을 했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처음 하니까 못해도 되겠네 하고 항상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오늘은 내가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이수정 사장님이 하세요 하면 이수정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먼저 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할 때 항상 저부터 해요. 못해도 되니까. 원래 처음은 못해도 되거든요. 내가 처음 하니까 두 번째는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수정 사장님이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처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내가 뭔가를 할 때 두려움이 있다면은 처음은 못해도 되니까 안심하고 하세요. 예, 두 번째는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다 해보세요 하면 제가 처음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시면은 못해도 되니까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0명의 소비자보다 한 명의 파트너의 마음을 얻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10명의 소비자, 100명의 소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로 제가 3년을 있다가 애터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진짜 좋은, 좋은 케이스잖아요. 소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사업자로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애터미 사업은 진짜 복제 사업이잖아요. 복제 사업인데 소비자들만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트너한테 파트너 사장님하고 사이는 진짜 안 좋은데 소비자님들이 많아가지고 막 소비자들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 제가 뭘 했냐면은 10명의 소비자는 내가 10번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 명의 파트너는 있잖아요. 그 10명, 20명을 관리해 줄 한 명의 파트너, 나를 복제시키는 나의 이제 복제 인간인데, 왜 10명의 일을 하냐고, 한 명의 일만 해라. 그래서 파트너의 마음을 먼저 얻으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10명을 만나면 막 포인트가 뜨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막 소비자를 만나는 게 더 치중을 해요. 그래서 10명을 만나러 다니지 말고 한 명의 파트너를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파트너와 함께 해주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일이 줄어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복제 사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일을 없애는 일을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트너하고 소비자가 있다 하면 파트너를 먼저 만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혼자 열심히 하지 말고 함께 재미있게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애터미 사업이 솔직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되게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사업자를 컨택할 때 어떤 분들을 컨택하냐면요. 어, 사람이 옆에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영업력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함께 막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을 더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함께 우리 결이 같아지면서 함께 발맞춰 뛰게 되는데 나 잘났어? 나 인정해줘? 그다음에 나 엄청 막 이렇게 챙겨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만과 비평을 가지면서 비난을 하면서 이게 이 그룹에서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막 풀이 좋다고 하잖아요. 막 주변에 환경이 좋고 막 주변에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보다는 나랑 결이 맞고 그다음에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업을 한다면 더 신이 나고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그리고 또 네 가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저는 빠르게 실패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회사에서 시스템이 잡혀 있듯이 저희도 되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기 전에 엄청 많은 시스템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해봐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이번에 제가 이거 생각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우리 또 나이 많으신 팀장님들이 또 뭘 시키라고 그러노? 나 이제 뭘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우리 본부장님은 말만 하면 많이 시키니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이제 불만을 다 뒤로 하고 계속했던 이유는 제가 여러 개의 시스템을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리를 잡아가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를 잡아가는 시스템이 딱 있다 보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소비자를 모셔오면 여기에 안착시키고 사업자를 모셔오면 여기에 안착시키고 딱딱딱 맞게끔 이제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뭔가를 고민을 할 때는 빠르게 해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실패도 빠르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함보다는 실패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의 활동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해요. 제가 이제 글로벌 사업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생겨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글로벌 사업자가 없는데 한국에서 리더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늦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늦게 이걸 알고 이렇게 시작한 거에 비하면 한국에서 리더스를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인원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영리더스 클럽에서도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분들은 글로벌로 나가서 시간과 뭐 이런 열정을 쏟는 대신에 저는 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사업자님들이 전국으로 펼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갱신을 지금 세 번 했는데 너무너무 차를 많이 탔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은, 운전을 정말 잘하거든요. 운전을 잘해서 어디 가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도 이제 한 달에 일주일씩 가 있고요. 금산, 뭐 천안, 뭐 경주, 부산, 사천, 뭐 변산 이쪽 같이 계속 파트너들을 만나러 매달 매달 만나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소그룹들이 모여 있고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룹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활동 지역에서 못 나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운전을 하고 못하고 그 차이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 좁은 한국에서 정말 대중교통 이용해도 정말 정말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활동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글로벌 사업인데, 맞잖아요. 27개국이 오픈되어 있는데, 정말 글로벌은 꿈도 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라도 지금 사는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싶고, 우리 파트너 사람들께도 딱 그 지역에서만 짜박짜박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정말 다른 지역에서 알아보라고. 다른 지역에 가야지만이 더 큰 그룹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혹시나 내가 그 어디 가기를 두려워한다면은 그것부터 깨 부수고 먼저 나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입은 닫아두고 귀는 열어두기.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엄청 상처받았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거를 좀 사업 실천 팁으로 넣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연달아서 쉬지 않고 하는 걸 되게 잘해요. 말을 계속 쉬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이게 본물이 터지면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무슨 랩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한번 탁 터지면은 막 내 얘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팅을 하면 2시간이나 3시간 미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그분이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우리 지금 이수정 사장님이나 뭐 우리 그 김궁옥 스타마스터님처럼 너무 잘 들어주니까 막 제가 2시간을 타다다다다다다 쉬지 않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오늘 완전 찢었어. 나 오늘 진짜 완전 잘했어 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파트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본부장님 모셔오지 말래요. 너무 청결을 받아서 와, 나 오늘 너무 잘했는데 나 오늘 사업 설명 STP 너무 잘했는데 왜요? 그랬더니 너무 나의 얘기만 했대요. 그래서
너무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사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나 오늘 완전 잘했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정말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면 들어줘야 된다. 경청. 경청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제가 경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를 만나러 갔을 때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네, 질문.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제가 뭘 끌어냈냐면 이분이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를 끌어내게 되더라고요. 한 시간은 계속 내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내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왜 간혹 취재하듯이 막 질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언니 저는요 하면서 뭐 저는 촌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하면서 제 얘기를 하면서 언니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쉽게 쉽게 내 얘기 먼저 하고 질문 던지고 내 얘기 먼저 하고 질문 던지니까 그분이 마음을 열어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려운 부분까지도 쉽게 얘기를 하면서 내 상처를 얘기하니까 그분도 상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이게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을 닫아주는 또 좋은 계기가, 제가 파트너 사연들을 막 이렇게 소통을 또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니까 정말 대도 안 한 말 하시는 파트너 진짜 많거든요. 맞죠? 왜냐면 그릇이 딱 요만하고 나도 딱 요만하니까 둘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릇이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나마 내가 6만 원 더 많이 받으니까 내 그릇이 그만큼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제 말을 하지 말고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가 정말 대도 않은 얘기를 할 때 불불 끓어오를 때 제가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속사포처럼 막 랩을 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루는 정말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혀를 꽉 깨물었어요. 혀를 꽉 깨물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파트너가 막 30분을 막 따다다다다 하더니 본부장님 죄송해요 하고 가는 거예요. 난 들어주기만 했는데 이게 답이구나.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저분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는 걸 원했구나 싶어서 지금은 파트너 사연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는 그랬어요? 그랬구나 라고 해서 그냥 진짜 말을 안 하고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파트너 사연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왜 우리 사장님들 파트너가 정말 대도 않은 소리 할 때 지금 당장 그거 딱 깨부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싸움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저처럼 혀라도 깨물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정말 이게 화해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장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터미에서 진주는 인성과 태도가 바른 사람임을 알고 그다음에 나부터 인성과 태도가 바른 사람이 되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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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예, 우리가 나는 안 됐는데 우리 보통 보면 나는 안 됐는데 누구에게 시키며 대부분 우리 마음속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여기 지금 다 인성이 계신 분들이라서 바로 이렇게 너는 안 그렇잖아라고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지는 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애터미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0살이에요. 초등학생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막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나도 핸드폰 보면서 막 뭐 보면서 야, 게임하지 마. 책 읽어 하면 애가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요. 부모를 그대로 복제를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파트너는 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성과 태도가 바르지 않는데 인성과 태도가 바른 파트너를 원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라고 막 자기는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본인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인성과 태도를 바르고 그다음에 스폰서한테 비난하지 않고 스폰서한테 불만 얘기하지 않으면 내 파트너도 나한테 불만과 비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지만이 애터미 사업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시간을 지금 31시간 지났는데 벌써 1시간 지났네. 네, 제가 제가 좀 더 전해주고 싶었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 1시간 하는 거 맞죠?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사업 실천 팁을 8가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또 자랑 많이 했잖아요. 예, 저희 기획 및 경영센터에서 어떤 시스템을 굴리길래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예, 자랑할 만한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는 이제 100만 갑을 진행을 해요. 100만 갑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100만 갑을 하고 있고, 계속 많은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센터 투자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 뭐냐면 제가 김해 장류에 사는데 김해 장류에 센터가 계속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 때 많이 무너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센터가 많이 폐쇄가 됐는데 정말 저희 쭉쭉 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주워 먹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썼는데 예전에 관리했는데 예전에 어느 사람이 썼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쓴다는 말이 있는 사람도 많고 예전에 사업을 했는데 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졌다 하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너무너무 재미있게 백만갑을 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한국에서도 정말 애터미에 대해서 썼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백만갑을 뭐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잘 진행하고 있겠지만은 혹시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세 분, 아까 회장님이 세 분 가면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 분 짝지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정인호 총장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알려드리는 팁인데 저희는 이제 스폰서가 계속 띄워주는 거 하면은 파트너들이 스폰서한테 일을 다 맡기게 되거든요. 나 역시도 우리 스폰서가 나를 위해서 엄청 띄워주면은 의지를 하게 돼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백만갑을 하냐면은 자축그룹과 우측그룹의 국장님들을 일단은 소팅을 해요. 뽑아요. 그리고 이 국장님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100만 갑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요. 뭐 10분이 신청을 하면 이 국장님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하는 거야. 형제 라인끼리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왼쪽에 있는 판매사님이 만약에 우측에 있는 국장님하고 조인이 되면은 이 판매사님 지역에 가서 저희가 100만 갑을 띄워줘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고, 이 판매사님이 너무 좋은 건 뭐냐면, 판매사님이라면, 내외의 직 국장님이 만약에 직 스폰서 국장님이 후원을 갔을 때, 백만갑을 했을 때, 뭐, 샘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원 관리라든지 같이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의존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판매사님이 형제 라인의 국장님이 오시니까, 형제 라인의 스폰서님이 오시니까, 되게 자세가 달라요. 옷부터 달라. 그리고 샘플도 자기가 딱 준비를 해. 잘 보이고 싶잖아. 나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엄청 열심히 잘 배우고 엄청 잘해요. 그리고 힘들다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형제라니까 더 많이 배우려고 막 노력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성과로는 뭐가 좋냐면은 처음 받아보는 백만갑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우리 스폰서만 같이 백만갑을 해서 좀 지루했는데 형제 라인들끼리 이렇게 사업 노하우나 말하는 거, 그다음에 회원 관리하는 것까지 상담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스폰서를 비난하는 상담 이런 건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주의사항을 주의를 주고 이제 같이 백만갑을 형제 라인끼리 하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월요일마다 이렇게 막 달려가야 되는 좀 이런 불편한 상황은 있지만 너무너무 파트너들이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룹에만 알려드리는 팁이에요. 너무너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초대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센터에서 뷰티 케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센터 특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미나도 초대하고 스폰서 미팅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백만갑에서 만나면 센터로 계속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하는 건 애초딩인데요. 애터미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에린이 하는데 따라한 것 같아서 제가 애초딩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굿모닝 애터미가 끝나면 저희 사업자님들이 제품 강의를 해요. 좀 부족하더라도, 어느 하더라도 제품 강의를 해서 이제 자기들이 쓴 애터미 찐 후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줌에 들어와서 그거를 듣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사용한 후기를 올려주게 돼요. 물론 강의를 듣고 후기 올려줘도 되고, 제품을 써보고 후기를 올려줘도 되고,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들어와서 못 들으니까 요 강의도 저희가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센터방에 올려줘요. 그러면은 부업하시는 분들은 저녁이라도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듣고 그다음에 후기를 올려주기도 하고 한 소비자님이 사업으로 이렇게 애초딩을 통해서 사업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사업에 하게 됐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소비자로 애초딩에 초대됐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애터미 그냥 채널에 가서 영상을 들으면 너무 전문가적인 강의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초딩에 우리 사업자님들이 진짜 줌에 겨우 참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유도 잘 못하면서 잠시만요 하면서 아 공유가 안 되네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게 너무너무 진실되게 보이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너무 찐으로 그 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님들이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보고 아 이게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구나 하면서 사업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8월에 판매사까지 가셨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가 ABR을 우수상을 받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ABI 과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ABI는 이제 애터미 애초딩을 거쳐서 조금 이제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부업이야. 세미나에 초대는 했지만은 아직 뭐 떠떠미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ABI 과정을 통해서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또 제품에 대해서 더 알게 이제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대학이라고 해서 사업자, 초보자, 부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매달 영상을 듣고 필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성공대학을 통해서 정말 사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면 누구나 하는 이제 고 세일즈 마스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센터 프로그램인데요. 사업자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참여하고요. 소비자는 소비자의 시스템을 참여하고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껴있는 사람들은 어중간한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애터미 사업에 더 빠져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세미나는 비전 제시, 사업 방향 제시, 긍정적 소비자 구축, 사업자 구축, 시스템 소득으로의 열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회사 시스템을 활용한 센터 시스템은요,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간의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더 형성을 해준다,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회사 시스템만 너무 참여시키고, 그 다음이 어려웠던 분들은 본인만의 이렇게 약간의 이제 소비자와 사업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사업에 또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금방 설명했던 애초딩인데요.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설명을 하고 이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우리 소비자님들이 이렇게 쓰고 후기를 올려줘요. 이 후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성공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달 과정에 30개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 시켜줘요. 근데 그 영상을 듣고 본인이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는 뭐 어디서는 들을 수 있지만 내가 그걸 직접 적으면 그 이제 감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비전은 더 많이 느낀다고 보거든요. 사업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그냥 뜨또미지근했던 애용자들 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업자님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걸 딱 2달 돌리니까 완전 머리가 꽉 차가지고 나 일타민 사업할게요 하면서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공대학은 저희가 계속 하다가 진행하다가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아들 그 동화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귀엽게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애터미 사업 딱 같죠? 예,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인디언 속담이 있는데 저는 애터미 사업 무조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가면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진짜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 저는 재미있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만 하는 그룹이 아니고 이렇게 몸이 부딪히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애터미 사업이 계속 해야 되는 애터미 사업이 재미있는 애터미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놀러 가서 워크숍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나오는 파트너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진정한 복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사업의 확장성이 넓어진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진정한 복제는 애터미 시스템이 날줄이 되고 나의 존재 목적이 시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에나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요. 저에게도 우리 사인들에게도.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매 순간 고민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면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애터미 사업은 복제 사업이고 우리 모두는 용기와 빛이 되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가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렌 켈러의 빛나는 곳에서 혼자 걷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어둠 속을 걷는 편이 낫다는 이 말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는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친구와 함께 어둠 속을 이제 걷다 보면은 그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어서 성공자의 위치까지 간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 이제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스폰서 파트너 사님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 그리고 이 어둠이 정말 빛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